타오 제국의 중심 세력, 타오 종족은 전체의 이득, 즉 대의를 위해 모든 타오인들을 5개의 카스트제 아래 분리하였습니다. 그중 이서리얼 카스트는 지도자 계층으로 나머지 카스트들을 통솔하며 타오 제국의 영적인 통합과 정치를 담당합니다. 즉 사실상 이서리얼 카스트가 타오 제국의 지배계급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더 높은 이서리얼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이서리얼, 아운바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운바는 주변 타오인들을 고무시키거나 굴복시키는 데 탁월했으며 심지어 강력한 암시를 통해 타오인들에게 깨지지 않는 확신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기에 설득당한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었다 여길 정도였죠. 그는 스승인 아우네이를 가까이서 보좌했는데 스승은 제자의 조언을 언제나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스승이 최고의 이서리얼이었던 시절 다모클레스 성전이 일어났습니다. 티라니드 침공 때문에 인류 제국이 철수하지 않았더라면 타오 제국이 멸망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죠. 이후로 그는 인류 제국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부정, 그리고 공포를 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대의와 타오 제국이 야만인들에게 멸망할 뻔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새겼지요. 그는 언제나 타오 제국의 위대함을 연설하며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인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인류 제국의 미개함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대 최고의 이서리얼은 다모클레스 만성전 이후 제자의 조언에 따라 어수선한 타오 제국을 바로잡고자 파사이트 원정을 선언했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인류 제국은 은하계 동쪽 경계에서 시작된 티라니드 침공으로 바쁜 상황이었고 덕분에 파사이트 원정은 성전 동안 인류가 약탈한 여러 행성들을 다시 수복했습니다. 그러나 원정대는 전쟁이 장기화되며 여러 적들, 특히 오크들과의 충돌 속에서 지쳐갔습니다. 결국 아서스 몰로크 행성에서 원정대 이서리얼들의 전멸을 계기로 파사이트는 타오 제국에서 이탈했죠. 아운바는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파사이트의 예상 못한 이탈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이후로 그는 파사이트를 타오 제국의 배신자이자 언급조차 해선 안 될 탕화로 보게 되었지요. 파사이트 원정 이후 타오 제국의 최고의 이서리얼 아우네이가 은퇴했습니다. 그는 고대 이서리얼의 전통에 따라 신비로운 돔 사원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전통에 따라 전임자의 지목을 받은 아운바가 새로운 최고의 이서리얼에 임명되었고 모두의 열렬한 환호 아래 임명된 그는 대망의 3차 영토 확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던 퓨어타이드 아래 배신자 파사이트와 함께 가르침받은 자 샤스오 샤세라 즉 쇄도우선을 동면에서 각성시키며 3차 영토 확장의 총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아운바는 그녀에게 친우의 배신과 대의에서의 이탈에 대해 은밀하고 교활하게 설명하였고 오샤세라의 마음에 그에 대한 증오를 불피움과 동시에 절대적인 충성심을 새겨넣었지요. 이후 아운바는 타오 제국 전역의 생중계로 본인이 직접 대대적인 연설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는 타오 제국의 업적을 칭송하며 수백억 타오인들을 독려하고 대의와 계몽의 필요성을 설파했죠. 끝으로 그는 반역자 파사이트를 비난하며 새로운 영토 확장의 중요성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영토 확장을 발표하며 쇄도우선의 총사령관 임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그리하여 3차 영토 확장이 시작되었고 쇄도우선이 이끄는 타오 원정대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다모클레스 해협 일대의 인류 제국 변방 행성들을 정복하고 나아갔습니다. 아운바는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확신하며 항상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파이어 카스트 전사들에게 용기를 부여하며 인류 제국에 대한 마땅한 혐오를 키워냈죠. 그는 원정 기간 내내 대해와 반대되는 인류 제국의 야만성과 그들의 미개함을 혐오하였으며 타오 군대가 인류 제국을 향한 마땅한 증오를 품게 만드는데 모든 선전과 홍보를 기울였습니다. 3차 영토 확장 전쟁의 가장 핵심이자 방파제는 하이브 행성 아그렐란이었는데 치열한 전투 끝에 쇄도우선은 거대하고 강력한 신형 배틀슈트 이타이드를 앞세워 행성 정복에 성공했죠. 당시 아운바는 중계 드론을 통해 직접 부유하는 의자에서 무너진 제국 성벽을 통과하고 파이어 워리어들에게 몸소 사격을 지시하거나 거대한 립타이드 옆에 나란히 서는 연출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어리석은 인간 방어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인간들이 배은망덕하게도 달려들고 우연하게도 처음부터 조준 중이던 파이어 워리어들이 그들을 사살하는 장면도 생중계로 보여주었죠. 위대하신 영도자의 그러한 모습에 감탄한 타오인들은 자부심과 결단에 차올랐고 이를 통해 아움바는 타오 제국 전체를 완전한 전시체제로 돌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선전행위로 부응한 아움바는 그것 때문에 파멸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타오 제국의 진보와 기술이 인류 제국을 무조건 이길 것이라 과신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의와 증오는 은하계 구석의 작은 외계 제국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곧 인류 제국의 증오가 대규모 연합군의 반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타오 제국이 무글라스 베이라 명명한 아그렐란 행성을 향해 화이트 스카와 레이븐가드를 선봉으로 한 대규모 제국 연합군이 쏟아지며 행성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그들의 규모는 타오 제국 측으로 하여금 잠시 인지 부조화가 오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십연 대와 온갖 군대들로 구성된 대규모 인류 제국 공습군이 순식간에 궤도를 돌파했죠. 지평선을 뒤덮는 불길과 폭발을 가로질러 진군하는 끝없는 인류 제국군의 공세 아래 쇄도우선의 신묘한 전술과 아움바의 사기 진작에도 불구하고 타오군은 패배 위기에 몰렸죠. 같은 동포들의 위기를 염려한 파사이트의 개입 덕분에 타오 원정대는 간신히 살아남았으나 아움바는 파사이트 자체에 심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마지못해 동맹을 허가하였습니다. 타오 제국과 파사이트 부족령 두 세력의 연합으로도 행성의 방어는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늙은 아움바는 근거 없는 확신 아래 이미 기세가 기온 행성을 포기하기를 거부하였지요. 그는 자신의 연설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 믿으며 지하 벙커로 피신하였고 지상에서 의미 없이 죽어가는 타오 전사들에게 계속해서 인내와 통합의 메시지들을 방송하였습니다. 전장에서 인류 제국의 끝없고 무자비한 소모 전술 아래 타오 군대가 죽어나가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연설로 계몽된 타오 군대가 미개한 인류 제국을 몰아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움바가 벙커에서 연설 혹은 파사이트를 향한 교묘한 비난과 공적 깎아내리기에만 집중하는 동안 그가 미개하다고 무시했던 인류 제국은 가장 무자비한 복수를 내려보냈지요. 무글라스 베이 전쟁 말기 제국의 암살 전문기관 오피시오 어세시노름에서 파견된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 개조된 인간 무기 암살자들이 행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인류 제국의 악의와 복수 그 자체의 구현으로 타오 제국의 가장 뛰어난 전술가와 과학자도 인간이 승리를 위해서라면 같은 인간조차도 그토록 끔찍한 무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죠. 그들 각자는 담당한 타오 목표물과 시설의 무자비한 파괴를 가하며 황제의 복수를 행하였는데 파사이트와 쇄도우선은 약간의 행운과 노련함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움바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지요. 그에게는 사실상 혓바닥 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에서 치열한 전투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그는 벙커에서 타오 제국 전역에 보내 곧 다가올 승리를 기념한 연설문에서 파사이트의 공적을 지울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벙커의 모든 불이 나가버리고 오직 비상등만이 빛을 발했습니다. 전력은 다시 돌아왔지만 무언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지요. 벙커의 고위 인사와 이서리얼들 모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공포 그 자체가 벙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퍼라이어 유전자를 물려받은 인간 돌연변이 암살자 쿨럭서스 어세신이었습니다. 그가 방출하는 사이킥적 공허함은 타오에 들어온 AA조차 고장내고 타오인들 전체를 제압했죠. 아움바를 지키는 다수의 건 드론과 화려한 갑주의 호위병들조차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걸어다니는 공포의 뒤편으로 모든 타오인들이 말없이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서둘러 달려온 정예 파이어 워리어 공습팀들이 사방에 무차별적인 난사를 벌였지만 그들조차도 어쌔신의 눈길이 닿는 자리에서 비명 지르며 허무하게 터져 죽고 도륙될 뿐이었지요. 아움바는 부유 드론을 타고 하속으로 도망치다가 그가 이해 못할 이유로 드론이 파괴되자 공포에 질려 황급히 일어나 헐레벌떡 지상의 폐허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믿었던 타오 제국과 자신의 위대함은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 속에 미쳐가며 방치된 인류 제국 건물의 계단을 따라 올라갔으나 결국 막다른 길에 몰렸죠. 그렇게 그는 자신이 혐오하는 인류의 모든 것으로 둘러싸인 건물 옥상에서 결코 빠르지도 자비롭지도 않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인류제국은 행성을 포함하여 다모클레스 만 전체의 기계교에 초자연적 무기로 불을 질렀고, 이로써 타오 제국은 다모클레스 만을 통해 외부로 진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움바의 사망에 대한 소문과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아움바가 직접 타오 제국의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생방송하며 루머는 일단락되었죠. 이후로도 아움바는 현 대균열 시대까지도 타오 제국의 위대한 영도자, 정신적 지도자로서 타오 제국의 영혼의 주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아움바는 죽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아움바는 그의 죽음이 미칠 파장을 염려한 이서리얼 의회가 만들어낸 가짜이지요. 그의 사망을 공개하는 대신 이서리얼 고위의회는 가장 최신의 고체광학 기술 및 AI 인성 매트릭스 알고리즘을 통해 그들의 위대한 수령 동지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암살 이전부터 아움바는 자신의 위대하고 영원한 지배를 위해 노화를 극복하고자 기억과 사고를 업로드해두고 있었고, 덕분에 그는 부활할 수 있었으나 결국 홀로그램 가짜에 불과하죠. 어쨌거나 아움바의 압도적인 웅변은 오늘날까지도 타오 제국 전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총탄과 광선이 터지는 전장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아너가드는 그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으며, 혹여 그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은 어디론가 끌려간 후 최고 존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불순한 정신을 교정받고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가 아님을 눈치거나 의심하는 타오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균열 이후 주니카 행성에서의 카오스 전쟁에서 아움바는 막사에서 포격을 당했는데, 그가 멀쩡히 걸어나와 병사들을 지원군을 위한 시간벌이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자 지휘관 오리는 이를 거부했고, 그녀는 파사이트 이후 아움바를 거부한 두 번째 타오인이 되었죠. 직후 그녀는 아움바의 실체의 회의를 품고 부하들과 함께 파사이트 부정령으로 도주하였으며, 그녀의 반역을 목격한 자들은 격리되어 적절한 진실을 주입받았지요. 지금의 그는 홀로그램에 불과하지만 인류와 파사이트에 대한 증오만은 여전합니다. 가장 최근의 징조의 방주 시기에 파사이트가 타오 제국 본령의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지요. 당시 파사이트는 아서스 몰로크 행성에서 오크와 카오스 양쪽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타오 제국의 도움이 없이는 탈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파사이트는 자신의 체포를 대가로 부하들이라도 아서스 몰로크 행성에서 구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움바의 홀로그램은 그냥 그곳에서 다 죽을 것을 강요하며 냉정히 연락을 끊어버렸지요. 과거 무글라스 베이 전쟁에서 타오 제국 측이 전멸할 뻔했던 것을 자신이 대가 없이 지원해 주었고, 또한 같은 타오인인이 도와줄 것이라 믿었던 파사이트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지요. 그러나 결국 파사이트는 살아남아 행성에서 다시 탈출하는 데 성공했으니 아움바와 파사이트의 악연 또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번 주의 설정 영상은 타오의 슈프림 이서리얼 아움바에 대한 설정 영상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종족의 대장, 뭐 인류적으로 치면 황제, 뭐 네크론으로 치면 뭐 침묵의 왕, 뭐 아니면 카오스로 치면 아바돈, 뭐 그 정도의 포지션이긴 한데, 그런 어떤 일개 팩션의 수장치고는 참 뭔가 초라하고 좀 대접이 좋지 않은 친구죠. 하지만 뭐 어쨌든 종족의 대빵이기도 하고, 뭐 나중에 또 신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이제 타오 제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어떤 설정이 좀 진보적이에요. 팩션도 진보적인데 설정도 좀 변경이 변경이 아니고 진보가 개선이 계속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오의 배틀 슈트들은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신제품이 나오면은 뭐 기존 제품의 그냥 디자인을 다시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신규 버전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정도 변경돼서 이름도 변경돼서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아음바도 일단은 지금 뭐 모델은 사실상 단종 상태고,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온다면은 뭐 아예 새로운 이서리얼 슈프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음바를 대신하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추천, 슈퍼 땡스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